루이야, 아빠랑 나오니까 좋지? 안 그래? 아이고 귀여운가? 아이, 왜 차 타니까 겁나? 어휴, 차 타는 거 아직 무서워? 지금 학원 가는 거야.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그치? 응. 아, 공부 안 되니까 더 싫어? 루이? 네, 7단원 1, 2차 방정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7-7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6단원의 4번 연습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x세제곱 이퀄 1의 해를 어떻게 구할 거냐? 1을 이항합니다. 그러면 x세제곱 빼기 1이 되고 인수분해하죠.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퀄 0으로 끝나는데, 앞에 괄호에서는 실근 x는 1이 생깁니다. 하지만 뒤에 괄호에서는 2차식이 인수분해도 안되고 근해 공식을 쓴다 하더라도 허근이 구해집니다. 그 x값 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허근 두 개를 지금 켤레근으로 존재하게 됐으니까 하나를 오메가, 하나를 오메가 바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1뿐만 아니라 오메가와 오메가 바도 모두 방정식이 해가 되니까 세제곱하면 1이 된다를 만족하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 이렇게 특이한 숫자인 이 허수를, 복소수를 세제곱을 하게 되면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1이 나온다라는 결론이에요. 잘 기억을 해둬야겠고요. 이 오메가가 뒤에 2차 방정식 부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퀄 0에 해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해서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세 개 더하면 0이 된다 이 얘기고,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가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여기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다 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한다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 다음에 오메가 오메가 바의 곱,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 얘기죠.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혹시 잘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잊어먹은 학생들이 있을까봐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런 2차 방정식에서 x값 해가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인수분해서 쓴다면 다음과 같이 써집니다. 그럼 여기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종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자, b가 마이너스 a 괄호 알풀베. 그럼 어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2차항과 1차항의 계수에 의해서 이렇게 써진다. 그 다음 c가 AR배. 그래서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이 된다. 이거 다 결론을 외우고 있어야겠습니다. 혹시 잊어먹었던 학생들은 요거 제목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해서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오메가 오메가 바의 합은 마일, 오메가 오메가 바의 곱은 1입니다. 그러면 둘이 곱해서 1이 나오니까 역수가 되는 관계죠. 즉 계산을 해본다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의 역수를 쓰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분의 2가 결국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랑 같다는 얘기예요. 실제 계산해보면 분모의 실수화 작업을 해주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보니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하나를 반대쪽 우변으로 넘겨 나누니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입니다. 둘이 곱해 역수라고 그랬으니까 오메가 분의 1은 뭐가 되죠? 오메가 바가 되죠. 재밌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가 된다.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의 제곱도 오메가가 됩니다. 이 내용을 아주 잘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요걸 이용한다면 기본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려요. 자, 기본 7-7을 한번 볼게요.
x제곱 x 더하기 1 이퀄 0 요거에 한근이 오메가다 이랬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양변에 x-1을 곱한다면 좌변이 x세제곱 빼기 1 이퀄 0이 되다 보니까 그럼 오메가가 만족하는 식은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이 시간이 분이 오메가 플러스 1이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고 요거에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된다. 요거를 확실히 만들어낸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세제곱 단위로 1을 만들어내니까 여기 오메가 100제곱은 오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101제곱은 얼마가 되겠죠? 그렇죠.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그럼 괄호 1번은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세 개 합이니까 0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1번 끝났고요. 괄호 2번에 1 2오메가 3오메가 제곱 4오메가 세제곱 4오메가 세제곱이지만 이건 얼마가 돼요? 그렇죠. 오메가가 되죠. 4오메가가 된다는 얘기죠. 세제곱은 4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오메가 4제곱은 5오메가가 되겠고 6오메가 5제곱은 6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오메가 6제곱은 여기 7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거 3개를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2가 되겠고 7오메가가 되겠고 9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근데 오메가 제곱은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은 마오메가 마일입니다. 이걸로 고쳐주면 굉장히 간단해지죠. 그렇죠. 3-2오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됩니다. 유제 10번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제 11번은 조금 달라요. 유제 11번은 선생님이 여기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요거 읽어보고 필기 정리해 놓고 분명히 무슨 뜻인지 쉽게 잘 위에 거랑 똑같이 써놨어요. 한번 그대로 적용을 해서 유제 11번을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유제 11번 풀이도 선생님이 적어놨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황금비에 관한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황금비. 미술 시간에 황금비를 1대 1.618이다. 이렇게 외운 학생들 많습니다. 그 값은 근사값입니다. 정확한 값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게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에 대한 긴 변의 길이의 비다. 짧은 변과 긴 변의 길이의 비가 황금비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변을 1이라고 봤을 때 긴 변은 x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황금비가 되는 이 비율이 1대 x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거죠. 근데 여기 가운데 게 이제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사각형. 그럼 이거 다 1입니다. 그럼 여기가 x 빼기 1이죠. 그럼 여기도 1입니다. 그런데 이제 닮은 꼴이다라고 그랬어요. 직사각형 두 개가. 그러다 보니까 큰 거에서 짧은 변, 긴 변의 비는 작은 거에서도 짧은 변이 x마일이고 긴 변이 1이 된다. 그럼 내항의 곱이 x제곱 빼기 x고 외항의 곱은 1이니까 x제곱 빼기 x 빼기 1 이퀄 0이 됐죠. 그러면 근의 공식 써봅니다. x는 1보다 큰 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 풀마 중에 1보다 큰 수 나와야 하기 때문에 플러스만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황금비다 이 얘기입니다. 요 값이 황금비. 잘 알아두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연습 문제의 5번하고 6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번 굉장히 반가운 내용이 나왔죠? 반가운 내용 맞죠? 반감이 생기는 내용이 아니라. 자, 양변에 x-1을 곱해서 정리해본다 했을 때 뭐 방금 설명했던 거라 그냥 막바로 적용하겠습니다.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됐고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더하기 1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충분히 잘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 오메가 더하기 1은 뭐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분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요거 오메가 4제곱은 뭐가 되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가 되겠네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뭐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오메가죠. 이거 어때요? 마일이 나오네요. 6제곱이나 세제곱이나 다 1입니다. 그럼 2분의 1이 되겠고요.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죠? 이거는 오메가, 얘는 오메가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앞에 거랑 같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6번 볼까요? 연습 문제 6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입니다. 요거의 한 허근이 오메가가 된다고 그랬어요.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서 정리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1 이퀄 0을 만들게 되겠죠.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서 전개했습니다. 그러면 오메가가 만들어내는 식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0이 있고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요거 잘 기억해 둬야겠어요. 이 상태에서 괄호 1번부터 차례대로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분모를 먼저 써볼게요. 분모는 오메가 세제곱 3오메가 제곱 플러스 4오메가 마이너스 3입니다. 오메가 세제곱은 그래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는 얘하고 같이 묶어서 마3으로 묶어볼게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나옵니다. 더하기 4오메가인데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오메가를 이항하니까 플러스 오메가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되죠? 오메가 빼기 1이 됩니다. 근데 오메가 빼기 1은 뭐죠? 그렇죠.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오메가 빼기 1은 오메가 제곱이랑도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괄호 1번에 물어보는 식은 결국 오메가 제곱분의 1이 a 오메가 플러스 b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얘기죠. 오메가 제곱분의 1인데 자, 아까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요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니까 결국 오메가 제곱분의 1은 그렇죠. 마이너스 오메가란 얘기죠. 요게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습니다. 그러면 A는 얼마가 돼야 돼요? 복소수상등 마이너스 1이고 B는 얼마가 돼야죠? 0이 돼야겠습니다. A, B는 실수가 되니까. 자, 그럼 충분히 잘 해결이 됩니다. 괄호 2번도 같은 방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관계식 이용해서 구해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습 문제 4번을 한번 볼게요. 0이 아닌 세실수 A, B, C에 대해서 자 허수 알파가 ax제곱 더하기 bx 풀 c 이퀄 0의 해가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a 알파 제곱 b 알파 플러스 c 이퀄 0을 만족시킨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문제에서 뭘 하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이제 봤더니 2차 방정식을 알파 바로 나타내보자 이랬습니다. ax제곱 마이너스 bx 풀 c 이퀄 0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이 식에서는 이 위에 네모친 식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알파 대신에 마알파를 대입하면 즉 x에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해 봤더니 a 알파 제곱에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 이퀄 0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가 해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알파가 해가 됐다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방정식이면 해가 두 개란 말이에요. 해가 두 개인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허수 알파가 해가 되면 자 이거 실계수 방정식입니다. 무슨 근이 떠오르죠? 그래요. 켤레근이 떠오릅니다.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켤레근
알파 바도 해가 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알파 바도 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의 켤레근은 뭐가 되겠어요? 켤레복소수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분명히 허수는 허수지만 알파는 허수지만 지금 i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켤레복소수 만들 때 i 앞에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알파 바라고 자 얘기해주면 되나요? 부호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 마이너스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해가 됩니다. i 앞에 부호를 바꾸는 게 켤레근입니다. 물론 이 자체 지금 i가 안 보이니까 그냥 그냥 바만 씌워 놓으면 켤레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 괄호 2번은 뭘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개수가 정반대의 순서입니다. 역순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순으로 개수가 등장하고 있는데, 자, 이거 요 위에 식에서 어떤 변형을 할 거냐?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c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 b 곱하기 알파분의 1 플러스 a 이퀄 0이죠. 그럼 요 식에서 이 괄호 2번 식에서 x에 뭘 대입한 상황이에요? 요걸 대입했더니 등식이 성립하니까 요게 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알파분의 1이 해가 되면 그거의 켤레복소수도 해가 된다 이 얘기죠. 실근 지금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켤레근이 생긴다 이 얘기죠. 그래서 x값 또 다른 게 자 바하고 알파분의 1인데 여기 알파에만 이제 다시 바를 씌워주면 되겠고 여기 1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현재 i가 보이지 않으니까 부호는 바꿀 게 없이 그냥 요 자체가 켤레복소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7-8번은 뭐 블랙라벨 같은 문제집에 나오는데 풀이법이 뭐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닮음을 이용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무게중심이라든지 이런 위치를 파악을 해서 그냥 길이를 또박또박 계산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기 편한 방법대로 한번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길 바래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